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몇 년 전에 한화에서 BO2라는 걸 공개한 적이 있었고, 그걸 사우디와 공동 개발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열렸던 카덱스에서 한화는 BO2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년마다 그냥 전시하는 물건이려냐고 다들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대공포는 기존의 한화에서 전시했던 BO2와는 상당히 다른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우디와의 BO2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카덱스에 전시된 BO2가 정확히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한화에서는 이 무기를 BO2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AI 복합 대공무기라고 전시했는데요. 솔직히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에 한화에서는 절대로 사우디와 공동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그냥 중동의 모 국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중동의 모 국가라고 하면 그게 사우디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화에서 이야기하는 중동의 모 국가를 사우디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국산 엔진의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2024년 9월 27일에 K9 자주포형 국산 엔진 1호기의 출고식이 있었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 내용을 전하고 축하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 1호기의 출고식은 축하할 일이나 저는 최근에 엔진의 국산화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만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아예 침묵을 해버린 건데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엔진의 국산화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느냐?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지상 장비용 엔진 개발이 무척 많다는 걸 여러분도 익히 제가 이야기해서 아실 겁니다. 우선 K200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천무다련장, 거기에 비호와 천마 대공미사일의 엔진, 여기에 K21 장갑차용 엔진까지 우리나라의 기갑 장비의 엔진을 전부 국산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 모든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을 앞으로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K200A 원용 엔진은 D2848T이고 350마력인 것에 비해서 K21 장갑차의 엔진은 D2840LX1로 750마력으로 두 엔진의 출력 차이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은 엔진을 사용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정확히 STX에서 하고 있고 커먼레일, 연료 직분사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먼레일 방식으로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기존 엔진 대비 30% 이상 엔진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K200에도 750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나 K200에 750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할 생각은 아니고요. 커먼레일 방식의 엔진은 연료 직분사 방식의 엔진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 엔진에 비해서 출력 조절이 쉽습니다. 그래서 K200에는 출력을 다운시킨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나머지 장갑차들에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엔진이나 이런 식으로 각 장갑차에 적합하게 출력이 조절된 엔진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갑 차량 대부분이 지금 하나의 엔진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엔진들은 출력만 다를 뿐 동일 엔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품이 동일하고 그래서 부품 호환성은 물론 정비병에 대한 정비 교육도 대폭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STX에서 우리의 주력 기갑 장비들의 엔진을 통일하는 신형 엔진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저는 특히 기대가 되는 건 바로 K21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K21은 항상 도하작전이 불안했는데요. 이번에 커먼레일 방식의 엔진으로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엔진의 무게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그럼 그에 따라서 여유부력이 늘어나서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인 수상도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K21은 아예 도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보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엔진의 개발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갑 장비의 엔진은 흑표 전차와 흑표 전차의 엔진을 개량해서 탑재하는 차기 상륙장갑차를 빼고는 전부 STX에서 개발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선 당장 K9의 엔진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당연히 이 사업은 흑표용 엔진을 개발했던 두산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사업은 STX가 따내게 되는데요. 그건 우리 군의 두산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참고로 두산이 현재 HD현대인프라코어로 이름을 변경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산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쓰는 건 이 이름이 익숙해서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두산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산에서 흑표용 국산 엔진을 개발했지만 그 과정 중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군은 가속력에 대한 ROC까지 변경해서 이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군에 보급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냐가 문제인데요.
항상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흑표에 탑재된 두산의 엔진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결같이 그냥 미소만 짓고 맙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칭찬일색일 텐데 아무도 칭찬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두산 엔진이 군에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라면 당연히 K9용 엔진의 국산화 사업에도 두산이 선택되어야 하지만 두산이 아닌 엉뚱하게 STX가 선택됩니다. 그럼 왜 STX가 선택되었느냐? 우선 표면적으로는 STX도 K1 전차용 엔진을 개발해봤고 그래서 K9용 1000마력급 엔진을 개발하는 역량은 두산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유이지만 결론은 우리 군에서 두산을 불신해서 오랫동안 독일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독일 엔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STX를 선정하고 최대한 독일 엔진과 비슷한 엔진의 개발을 요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산의 엔진은 우리들이 알기로는 독일 엔진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독일 MTU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 엔진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군은 이 부분, 그러니까 독일 엔진과 다른 부분이 두산의 엔진의 신뢰성을 깎아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9용 엔진은 최대한 독일 엔진과 비슷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독일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해서 독일 엔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STX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STX는 최대한 독일 엔진과 구조가 같으면서도 독일 MTU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엔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SMV1000이라는 K9용 국산 엔진을 개발해내는데요. 문제는 이게 정말 독일 MTU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STX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숫자의 독일 MTU사의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을 했고 그래서 MTU사와 상당히 친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STX는 독일 MTU사의 기술진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SMV1000이 MTU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받습니다. 그 결과 MTU사 측에서는 SMV1000이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SMV1000은 MTU사의 MT881을 기반으로 개발된 엔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MTU사가 소송을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걸 수가 있고 이 소송전에서 STX가 승리한다고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소송전에 휘말려야 하고 그동안 이 엔진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서로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밀 협약을 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엔진을 MTU사가 자신들의 엔진을 판매할 수 없는 나라에만 판매하기로 비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집트나 사우디 UAE 등 독일이 분쟁 지역에는 자신들의 장비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어차피 MTU사의 엔진을 판매할 수 없는 나라에만 판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폴란드에는 이 엔진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미 폴란드에 수출되는 흑표 게필러 전차에는 우리나라의 국산 엔진인 두산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흑표 PL에도 국산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고 아마 이번 우리나라의 흑표 4차 양산에 국산 변속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흑표 PL에는 국산 변속기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에 판매하는 K9에는 이런 이유로 국산 엔진을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고로 STX의 SMV1000은 이미 9600km 내구도 테스트를 했고요. 이 테스트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통과했다고 합니다. 엔진 개발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이니까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많은 엔진을 개발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나라가 기갑 차량의 엔진을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터키 같은 나라가 전차용 1500마력 엔진을 개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터키는 알타이 전차 1차 생산분 250대만 우리나라에 엔진을 수입해서 장착을 하고 그 후에는 자신들이 개발하는 바투 엔진인가를 장착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이러할진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술력이 떨어지는 터키가 전차용 엔진을 그리 쉽게 개발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이 바투 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찾아보니 2021년에 점화 시험을 했다고 할 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시험용 시제 모델조차도 완성을 못했더군요. 그런데 2차 생산분부터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터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의 K9용 국산 엔진인 SMV1000은 이런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며 그래서 유럽 국가에는 판매할 수 없는 엔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두산이 아닌 STX를 선택한 것이고 지금은 또 기갑 차량용 공통 엔진의 개발도 STX가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두산에 대한 우리 군의 불신이 크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 엔진 이야기는 이만하고 다시 BO2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 열린 카덱스에서 한화에서 AI 복합 대공무기라는 걸 전시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드디어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고, 그리고 적 무인기 대응용으로는 레이저만한 무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낙탄에 의한 민간인 피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죠. 그럼 적이 대량의 무인기를 보내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레이저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된 레이저는 고작해야 25kW로 당연히 대량의 무인기에는 대응을 못합니다. 그럼 미사일은 어떨까요? 미사일은 발당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가의 무인기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도 적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각국은 무인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공포를 새로 도입하고 있고, 당장 게파트 대공포를 퇴역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보낸 독일도 스카이레인저 30이라는 30mm 전방확산탄을 발사하는 대공포를 탑재한 자주대공포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레이저 무기가 나왔다고 해도 아직은 대공포가 필요하며,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대공포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선보인 게 AI 복합 대공무기라는 것으로, 한화에서는 과거 이 무기를 BO2라고 소개했으며 사우디가 새로운 대공포를 원하고 있어서 사우디에 판매하기 위한 거라고 했었죠. 물론 정확히 사우디는 대공포를 해외에서 직도입할 계획이 아니라 해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국 내에서 개발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유력한 후보에 한화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당장 이번에 카덱스에서 공개한 AI 대공무기라는 것도 기존 한화가 공개했던 BO2와는 그 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기존 BO2는 40mm CTA4와 측면에 70mm 로켓 발사기와 미상의 대공미사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화가 공개한 새로운 BO2에 달린 포는 40mm CTA4가 아닙니다. 이 포는 바로 K-21 장갑차에 탑재된 K-40-70 구경장 40mm 포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포가 바뀌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40mm CTA4에는 아직까지 대공용 탄이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40mm CTA4에는 대공용 탄으로 전방확산탄이 있고, 그래서 이 포를 기반으로 하는 대공포탑도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40mm CTA4에는 대공포탄은 고사하고 지금도 기본탄인 고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당장은 우리의 40mm CTA4는 대공포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K-21에 탑재된 K-40 40mm 포는 아주 우수한 대공전 능력을 갖춘 포로, 특히 최근에는 이 포에서 발사되는 K-236 복합기능탄이 1m 이하급 무인기도 충분히 요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K-236탄은 복합기능탄이라고 불리며, 그래서 사용하는 신관도 복합신관인데요. 이 복합신관에는 적의 머리 위에서 포탄이 터지게 해주는 시한신관과 그리고 대공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근접신관이 달린 포탄입니다. 그리고 탄 내부에는 수백 개의 볼베어링이 탑재되어서 이걸로 적을 공격하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K-21에는 이 포탄의 전자식 복합기능 신관에 신관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후에 적 무인기를 요격하는 각종 시험을 했고, 이 시험 과정 중에 이 K-236탄의 근접신관이 1m급 이하의 무인기도 충분히 탐지해서 폭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으로도 소형 무인기를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고, 당장 대공용 탄이 없는 40mm CTA4 대신에 한화에서 이걸 사우디에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단한 포가 대공포가 아닌 우리나라의 주력 장갑차에 탑재되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236탄으로 400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적 무인기를 얼마든지 요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공포가 아닌 장갑차에 탑재되어 있다니, 우리나라는 K-21 장갑차로 대체 뭘 하려 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공미사일은 사우디가 지금 사거리 10km 이상에서 적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사일은 한화 측에서 직접 개발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한화 측에서는 이미 미사일용 A사 레이더를 개발했고, 그걸 새로운 미사일에 적용해서 개발하면 충분히 사거리 10km 이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화 측에서는 이미 이 새로운 대공미사일의 A사 레이더 C컵뿐만 아니라 미사일용 로켓 엔진의 기본 설계도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A사 레이더 방식의 대공미사일용 C커 중에서 이런 조건에 가장 적합한 건 바로 적 대구경 방사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LAMD 미사일용 C커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용 A사 레이더 C커 중에는 이게 가장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한화의 이야기는 바로 LAMD 미사일용 시커를 전용해서 이 차기 대공포에 탑재할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공포는 무인기를 최대 4km 밖에서부터 요격할 수 있는 대공포와 최대 10km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30mm 차륜형 대공포의 양산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새로운 대공포의 수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국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 측에서는 이 대공포를 중동의 모 국가, 아니 굳이 이제 와서 중동의 모 국가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중동의 모 국가가 사우디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튼 한화 측에서는 중동의 모 국가와 새로운 대공포를 개발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카덱스에서 공개한 AI 복합 대공무기는 BO2의 최종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개발 방식은 BO2의 개발 비용 대부분은 사우디에서 지불하고, 한화 측에서는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면 물론 대공포를 생산할 현지 공장 건설조차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기술도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나 당연히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사우디 측에서는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되는 BO2를 UAE 등 제3의 국가에도 판매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BO2 개발에 대한 최종 협상 단계이고, 이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터키 등의 흑표나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흑표나 K9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량으로 도입한 무기였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 한화가 사우디와 공동 개발한다는 BO2는 우리나라에도 배치하지 않는 정말 최첨단의 대공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우디에 우리가 가진 정말 최신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사우디가 얼마나 소화해 낼지는 미지수이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인기 요격에 최적화된 대공포에 대한 수요는 정말 많으며, 그래서 이게 개발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공포를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돈이 아닌 사우디의 돈으로 개발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나저나 K9용 국산 엔진인 SMV1000에 저런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게 저로서도 놀랍고요. 그만큼 엔진 국산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